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요, 여러분들 기사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 게임 체인저 보유 선언. 이게 바로 항공모함이냐 아니면 핵 잠수함이냐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와 유카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해상망료장, 우리로 치면 해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이 신년사 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는 물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해 나가겠다. 게임 체인저로 이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으며 과거와는 철저하게 다른 속도로 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방위는 물론, 일본은 그 해상자위대는 일본의 전수 방위를 위해서, 즉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앞에 나가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대가 해상자위대예요. 그런데 일본의 방위는 물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해 나가겠다. 열린, 즉 인도양까지 진출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도양까지 진출하겠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또 뭐냐? 인도양까지 진출하겠는데 미국과의 동맹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작년에 태평양 함대를 인도 태평양 함대로 바꿨어요. 즉 인도양과 태평양은 이제는 다른 작전권이 아니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도 이 중국을 포위하는, 이 동중국해에서만 중국을 포위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도양까지 가서 중국의 전 방향을 완전히 파악하는, 장악하는 그런 그 미국과 함께 일익이 아니고 그냥 모든 분야에서 전부 중국을 옥죄는 그런 어떤 군사력으로 활약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일본이 군국주의화되고 또 보통국가화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마인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또 핵심이죠. 게임 체인저로 이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으며 과거와는 철저하게 다른 속도로 사업에 주력하겠다. 과거와는 철저하게 다른 속도가 뭐냐? 신속하게 빨리 그냥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천천히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고, 게임 체인저가 뭡니까? 바로 이 무기체계 하나로 완전히 이 전쟁을 전력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전략무기죠. 전략무기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무기. 그럼 뭐냐? 해상자위대, 우리로 치면 해군 참모총장이 전략무기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뻔하죠. 바로 항공모함하고 잠수함입니다. 해상자위대의 게임 체인저. 지금 일단은 이즈모급 지금 헬기 항모, 일본 호위함, 우리로 지금 구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함으로 생긴 건 절대로 아니죠. 누가 봐도 항공모함처럼 생겼는데 일본은 현재는 구축함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이죠. 이건 이미 뉴스가 나왔고 일본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현재 그 해상자위대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야시오급, 이거 조금 구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는 소류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차세대 잠수함으로, 즉 오야시오급의 후속 차세대 잠수함으로 29SS라는 이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세척을 지금 예산 확정하고 개발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게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즈모인데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구축함이 아니죠. 누가 봐도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애초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이즈모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애초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해상자유대 막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항공모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항공모함으로 설계를 해놓고 지금은 그것을 구축함으로 지금 페이크 연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럼 왜 애초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즈모는 27,00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7,000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필요 이상의 출력, 이 동력기관이 필요 이상의 출력이다라고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보면 동력이 11만 2천 마력이에요. 11만 2천 마력. 그런데 이 이즈모가 27,000톤인데 11만 2천 마력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와스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도 F-35를 다량 운영하고 최저 6대에서 많으면 12대까지 운영하고 그 F-35 외에도 오스프리, 뭐 대잠 헬기 이런 것들 다량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배인데 거기에는 뭐 LCAC, LCAC이라고 하는 공기부양정도 운영을 하고 뭐 해병대원들도 수백 명 싣고 다니고 뭐 그런 배예요. 엄청 크죠. 이게 4만 톤인데 4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한 7만 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2만 7천 톤인데 11만 2천 마력이에요. 이것 자체가 애초부터 이건 크기를 속이고 있다. 덩치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용량 유류고 탄약고를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너무나 큰 항공기용 그 연료 탱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80만 갤런의 어떤 그 여유 기름이 들어갑니다. 80만 갤런. 그런데 이 이즈모에 8대의 항공기를 탑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항공기가 이제 일단 지금은 헬기죠. 8대의 항공기를 탑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항공기 한 대가 10만 갤런이었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항공모함으로 나중에 개조 선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전투기를 다량 탑재를 해줄 때 장기간 작전을 염두에 두고 이 기름 탱크를 무려 80만 갤런이나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기름 탱크를 설계를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큰 개조 작업이 필요 없죠. 만약에 우리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조하려고 하면은 그 내부에 있는 뭔가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항공유를 다량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름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80만 갤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비행기 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대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한번 보십시오. 20m 곱하기 13m 그리고 30톤을 실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용량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미국의 아메리카함, 즉 그 와스프함의 후속함인 아메리카함, 제가 지난번에 참수작전 가능한 미국의 강스 상륙함 지금 이 칠함대로 온다라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아메리카함의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즉 F-35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독도함은 F-35 못 실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못 실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F-35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독도함에 F-35를 실으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그 떼내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지금 기존의 규격이 안 맞죠? 그래서 선체를 더 잘라서 엘리베이터 더 큰 엘리베이터를 붙일 만큼 선체를 잘라서 완전히 개조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애초에 F-35를 실을 수 있도록 아메리카함하고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갖다 실으면 바로 오르내릴 수 있죠. 자, 비행갑판이 아주 큽니다. 비행갑판 길이가 무려 248m나 되죠. 248m. 그리고 비행갑판의 넓이가 무려 38m입니다. 와스프함이나 아메리카함 같은 경우가 비행갑판의 길이가 257m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은 32m거든요. 폭은 이 이즈모가 와스프보다 한 6m 넓고 길이는 이제 한 10여 미터가 짧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항공기를 다량 운용하기 위해서 비행갑판을 아주 크게 설계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헬기 8대 운용을 하려고 그렇게 큰 비행갑판 만들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 자유관, 즉 여성 장교용, 여군용 독실이 이 함수 이 부분에 무려 90실이나 방이 90개나 있습니다. 여군들 90명 태우겠다 이겁니다. 여군 90명 태우겠다. 그래서 그 독방을 무려 90개나 방을 만들어 놨어요. 빈 방입니다. 그런데 이 이즈모에는 지금 현재 여성 자유관이 2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을 뭘로 쓰느냐? 바로 항공기 이착륙 시스템으로 바로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빈 방이니까요. 거기다가 그냥 방 벽을 그냥 툭툭툭 털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장착하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전자식 사출기가 되든지 아니면 스키 점프대가 되든지 뭐든지 어쨌든 장착을 하려면은 뚫어서 뭔가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 개조가 필요한데 여성 자유관 있지도 않은 여성 자유관을 방을 90개나 만들어 놓았으니 그 90개 분량을 통째로 다 뜯어서 그냥 거기다가 전자식 사출기 비행기를 쏘아보내는 것이죠. 그 전자식 사출기를 심어도 되고 아니면 스키 점프대를 장착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애초에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그래서 저는 이 이즈모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바로 항공모함으로 언제든지 개조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이즈모입니다. 그래서 해상망료장이 즉 해군참모총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만 사오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즈모는. 자, 중형 항목급의 F-35B 탑재 능력입니다. 탑재량이 지금 최대 한 20대 정도는 탑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일본이 이즈모 이 함 시리즈를 2척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록히드 마틴 그 F-35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에게 42대의 F-35B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42대. 그러면 이제 2대 정도는 예비 기체로 쓰겠죠. 그러면은 각 함에 이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 정도는 탑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키 점프대로 개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키 점프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전자식 사출기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는데 F-35B이기 때문에 전자식 사출기로 쏘아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수직이 착륙 버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싼 사출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F-35B를 쓰겠죠. 왜냐? 일본은 우리하고 이 군사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으로 날아가서 북한의 중심 지역에 있는 북한의 전략기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해서 뚫어버리고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러 오는 중국 또는 주변국들을 바다에서 격퇴하고 하는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벙커버스터를 운영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운영하려면 이 F-35B는 안 됩니다. 1000파운드밖에 탑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벙커버스터 운영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처럼 F-35A 또는 항공모함은 F-35C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굳이 벙커버스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F-35B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20대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니까 대잠 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H-60K 아주 큰 대형 대잠 헬기입니다. 이거 6대. 그리고 이제 소해 헬기 MCH-101 이것도 아주 덩치가 큰 소해 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2대. 이렇게 해서 그 어뢰나 기뢰를 소해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잠수함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대잠 헬기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전투기 20대 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규 항공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임 체인저죠. 바로 일본의 신형 잠수함 29SS입니다. 가공할 성능입니다. 어떻게 가공할 성능이냐? 일단 디젤 엔진인데 차세대 저소음 디젤 엔진이다. 그래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워낙 보안이기 때문에 공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홍보 자료에는 4세대 저소음 디젤 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소음이 작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엔진과 더불어서 여기 스노켈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신속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는, 완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세 개가 조합을 해서 아주 빨리 배터리를 충전한다. 자,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죠. 우리 휴대폰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충전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 그 갤럭시 7 뭐 이런 정도 S7 이 정도에서부터 고속 충전 시스템이 나왔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제는 충전을 해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지금 뭐 아주 빠르게 충전을 해주죠.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충전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은 차세대,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처럼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리고 차세대 저소음 디젤 엔진 그리고 신형 스노켈링 시스템,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그리고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는 그 우리 삼성동급 잠수함은 수소 연료 전지거든요. 근데 이건 리튬 전지 아니겠습니까? 이 리튬 전지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지만 아마도 한 30일 이상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일 무서운 게 이 바이스태틱 신형 소나입니다. 이 바이스태틱 소나는 일단 우리 소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소나가 아니고 모든 잠수함은 그냥 자기가 탐지한, 자기가 소나를 이렇게 음파를 쏘아 보내 가지고 그 음파에 걸리는 것들을 이게 뭐 물고기인지 또는 고래인지 뭔지를 다 판별해. 아, 이건 잠수함이구나. 근데 잠수함인데 소음을 다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 우리 동맹국 거구나. 이건 한국 거구나. 이건 미국 거구나. 이거 판단을 하고 이걸 놔두자. 근데 이건 중국 거야. 이건 북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을 하는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탐지한 자기의 음파를 가지고 그 탐지를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작전을 해요. 그런데 일본의 이 신형 소나는 군함들이 막 다니면서 또는 해상 초계기가 막 다니면서 막 그 액티브 핑이라고 막 빵빵 쏩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액티브 핑이란 걸 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위치가 들키면 자기도 치명적인 위협에 당하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그런 그 패시브 핑을 패시브 소나를 작동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은밀하게 상대를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함은 어차피 뭐 잠수함이 군함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막 그냥 그래서 군함은 액티브 핑을 빵빵 쏘아버립니다. 대잠 초계기는 더 마찬가지죠. 뭐 잠수함이 대잠 초계기 발견하는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죠. 왜? 물 밖에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잠 초계기도 소노브이 뭐 이런 걸 담궈가지고 막 액티브 핑을 쏘아버립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링크를 딱 받아가지고 그 음문을 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소나를 완전히 다 끄고 배터리도 뭐 시동도 다 끄고 다 숨어 있다가 우리 편의 이 액티브 핑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문을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잠수함이다. 북한은 SLBM 심포급이구나. 북한의 고래급이구나. 이걸 딱 그러면 죽이자 해서 차세대 GRX6 차세대 어뢰를 쏴버리는 겁니다. 차세대 어뢰는 워낙 조용하게 그냥 싹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뢰를 쐈는지도 분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는 어뢰가 갑자기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맞아 죽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바이스태틱 신형 소나, 즉 제가 뭐 니프카라고 해서 군함과 이 그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는 게 일본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본은 잠수함까지도 그런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그냥 잠수함 자기가 그냥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함이 쏘아주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 흔적도 없이. 무서운 겁니다. 일본은 정말 잠수함 대국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3,000톤급 잠수함, 이제 도산 안창호 함을 지금 진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부대 창설을 했지요. 그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 수중 배수량이 3,700톤입니다. 3,700톤. 그걸 우리는 굉장히 큰 대형 잠수함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부 그냥 4,000톤 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이 오야시오급 잠수함 9척이 실전 배치되어 있고 2척은 훈련함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오야시오급 잠수함의 배수량이 4,000톤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9척 플러스 2척에서 11척이 있고요. 또 소류급 잠수함 10척이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2척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중 배수량이 4,000톤 넘습니다. 이건 4,200톤. 자망 신도는 650m. 뭐 엄청나죠. 우리 그 3,000톤급 잠수함도 이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오야시오급을 대체하는 게 바로 29SS입니다. 지금 3척이 예산 확정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중 배수량 더 커졌습니다. 4,300톤. 최대 자망심도 예상은 900m까지 예상을 합니다. 900m까지 왜 예상하냐? 바로 이 신형 어뢰 GRX6 신형 어뢰의 작전 심도가 900m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잠수함도 900m까지 작전을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국산, 일본 국산이죠. 잠대지, 잠수함에서 쏘는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척만 오야시오급이 지금 11척인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29SS인데 3척만 예산 확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또 우려하는 것이 일본이 게임 체인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29SS의 4번함부터는 원자력 추진, 즉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만약에 일본이 핵 잠수함을 이렇게 이 후속함이니까 한 6척 정도 가져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뭐 일본하고 해군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접어야 됩니다.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뭐 들어가면 영원히 작전할 수 있는 게 잠수함이기 때문에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왜? 워낙 수계, 온도, 이런 것들이 막 차이가 나가지고 잠수함 찾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 동해 일본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긴장 관계에서 독도에서 긴장 관계 있어가지고 한번 붙자. 이렇게 하는데 일본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수상함들이 마음 놓고 작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이 차세대 잠수함을 핵 잠수함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 또 큰일 난다. 또 누가 큰일 나냐? 중국도 큰일 난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일본에게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즈모급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이런 29SS 이것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잠수함인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핵 잠수함까지 추진 기관을 핵 잠수함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이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일본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함부로 꼼짝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이즈모 항공모함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또 시간 내서 중국의 랴오닝 그리고 산둥 항공모함하고 또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의 전력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랴오닝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력 비교해드렸는데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일본의 랴오닝 항공모함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일본의 이즈모하고 랴오닝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는가? 산둥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는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일본의 게임 체인저다. 즉 이즈모 항공모함 29SS. 자, 일본의 군국주의, 이 아베 일본 총리가 계속 지금 선거에 승리를 하면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보통국가화 그리고 상대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해상망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의 전수방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 게임 체인저 들고 부활하나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본이
차세대 잠수함인 29SS를 핵잠수함으로 가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핵잠수함이. 우리가 일본이 핵잠수함을 가지고 동해에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에 있다 생각하면 한국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도 핵잠수함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항공모함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마침 제가 핵잠수함 연구 용역했던 사람입니다. 또 항공모함 연구 용역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직접 해군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